경청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출발. 예리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행력을 갖추신 이 과장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남이 뭐라든 초지일관 앞으로만 나가는 과장님. 그런데 한 번쯤은 후배들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선배님은 항상 확신에 차 있으니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난파선 같은 회사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신 거 축하드립니다. 대리점 오픈을 앞두고 진열한 악기를 살펴보던 이토베는 양대리의 전화를 받았다. 자기 중심적 태도 때문에 모두 경원시하는 이토벤에게 양대리는 회사 내에서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물론 가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토벤의 속을 뒤집어 놓기는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의가 두 사람의 갈등을 녹여주곤 했다. 이토벤이 안부장과 함께 이 상무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직원들을 설득하고 다닐 때, 그리고 결국 제일 먼저 자진 퇴사를 결정했을 때 양 대리는 그것이 목 좋은 대리점의 개설권을 얻는 조건임을 짐작했다. 양 대리는 그런 이유로 이토벤에 대해 많이 실망하여 한동안 연락을 끊고 있었다. 양 대리와 전화통화 후 이토벤은 환송의 술자리에서 홍보팀의 어린 후배가 던진 한마디 말을 다시 떠올렸다. 왜 사람들이 선배님을 이토벤이라 부른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선배님이 유달리 베토벤을 음악을 좋아해서요? 아니요. 아니면 선배님 곱슬머리가 베토벤과 비슷해서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선배님이 귀머거리 베토벤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예요. 언제나 듣는 척 했지만 결국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한 대로 모든 결론을 내리시니 누군들 이 과장님과 일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사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토벤이라 부를 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나를 비꼬는 것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이토벤은 태연히 웃어넘겼지만 내심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후배의 말을 그대로 수긍할 수는 없었다. 그건 단지 그 후배의 생각일 뿐이야. 아무튼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다. 아닌 척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결국 자기 중심이기 마련이야. 그래,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벌써 일주일 이상 늦은 밤까지 대리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인테리어를 살피고 악기들을 닦고 전시하는 동안에는 피곤한 줄도 몰랐다. 가끔 전에 없던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도 했지만 참을만 했다. 그럴 때면 매장에 설치해놓은 진공관 오디오를 틀어 바이올린 음악을 듣곤 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래전 이탈리아 공방에서 바이올린 제조 연수를 받던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에게도 한때는 바이올린 제작의 장인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바이올린은 외부의 곡선 하나에도 음향 원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길이와 두께, 휘어진 각도까지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는 악기입니다. 대학 시절에 이토벤은 바이올린 제작의 본고장 이탈리아 크레모나를 찾은 적이 있는데 여장을 풀자마자 찾아간 공방에서 인스트럭터가 그에게 들려줬던 첫말이다. 거리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공방들이 질비했다. 그 분위기에 매료된 이토벤은 크레모나에 눌러앉아 석 달 동안 공방에서 개설한 초급 바이올린 제작 과정에 참가했다. 인스트럭터는 짙은 눈썹과 콧수염으로 모양을 낸 건장한 사내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탈리안 특유의 쾌활함이 배어있었다. 3개월의 짧은 시간이기에 주로 바이올린의 형태, 구조에 대한 공부와 재질, 도료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토벤은 바이올린 제작 과정을 익히는데 소리와 악기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밤을 지새워야 했지만 장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바이올린의 본고장에서 제작 과정을 체험해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다. 바이올린 제작은 장인의 고된 숙련과 정성을 끝없이 요구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연금술과도 비슷합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돌을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황금성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듯이 장인은 나무를 다듬어 영혼이 깃든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8세기 연금술사의 작업실에는 흔히 현악기 그림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인스트럭터가 바이올린을 조심하게 들어보이며 말했다. 그런데 바이올린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언제입니까? 함께 연수를 받던 누군가 질문을 했다.
인스트럭터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공명통, 즉 사운드박스를 만드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운드박스를 구성하는 앞판과 뒷판의 두께, 각도, 사운드 포스트의 위치, 목재의 재질, 이런 모든 것들이 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작업 자체가 대단한 예술이죠. 나무를 다루는 세심한 손놀림과 도료를 잘 배합하여 칠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운드박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3개월의 짧은 연수를 마치고 이토베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명품을 만들어 보리라는 기약이 없는 결심은 시간의 저편에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반복되는 일상은 이토벤에게 그날의 결심을 실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 그날의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사실은 놀랍기만 했다. 이토벤은 자신이 크레모나의 추억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지 새삼 느꼈다. 대리점을 오픈하기로 한 토요일이 밝았다. 새 출발을 축복해주듯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했다. 지겨웠던 더위가 물러가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공기의 맛이 달라졌다. 살랑이는 바람이 상쾌하기 이를 데 없는 9월의 첫 주말이었다. 묘한 설레임으로 밤새 뒤적이던 이토벤은 침대에 일어나면서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것이겠지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타일 바닥이 눈앞에 벌떡 일어서는 걸 느꼈다. 쿵!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귓속을 울렸다. 그러더니 이내 나른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면서 몸이 공중에 뜬 것만 같았다. 10분이 지났을까? 아니 1시간 정도? 이토베는 화장실 바닥 차가운 기온 때문에 정신이 들었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 노력해보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육신을 잇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문득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대리점 오픈식에 나가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병원에 나가라는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몸과 마음을 퍼져갔다. 의식이 다시 가물해졌다. 간신히 거실로 기어나와 휴대폰을 잡은 이토베는 1번 버튼을 길게 누른 채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다. 정밀 검사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났다. 오늘 검사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병실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쓰러진 그날 별거 중인 아내에게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다. 아내가 황급히 달려와 사태를 수습해 주었다. 구급차에 실려와 MRI를 찍고 그날로 입원해 청력검사 등 필요한 모든 검사에다 조직검사까지 마쳤다. 하지만 대리점 오픈식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다행히 아내와 양대리가 수고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이제 현기증은 사라졌고 특별히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조직검사 자국에 남아있는 통증과 귀가 먹먹하다는 느낌이 이토벤을 불쾌하게 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다시 오픈식을 할 수 있겠지. 아내가 들어왔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 별거 이유들 보아온 익숙한 표정이다. 이토벤과 눈이 마주치자 주저하는 듯 말을 삼켰다. 무슨 일인데? 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들어가 보세요. 아내의 말에 이토벤은 조금 위축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말투는 용건만 간단히 전하는 스타일이 되었는데 군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와 살았던 흔적인 듯했다. 아내의 팔에 의지한 채 진료실 쪽으로 걸어가며 이토벤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이 선생님, 귀는 좀 어떠세요? 청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며 주변에 신경을 쓰느라 담임 담당 의사의 말을 잠깐 놓쳤다. 예, 귀가 좀 먹먹한 느낌이 들지만 몸은 전체적으로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불길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뇌줄기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 심한 현기증과 그동안 간간히 오른쪽 귀가 먹먹했던 증세는 종양이 그쪽 청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토벤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 얼굴이 창백해 있었다. 담당 의사가 들려준 얘기는 청천벽력 같았다.
불길한 예감은 그렇게 적중하고 있었다. 종양은 희귀한 악성 쪽이라고 했다. 진행된 종양의 크기나 위치로 보아서 전신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외과적 수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조직 검사를 하며 청신경 쪽의 일부 종양을 제거하고 뇌압과 부종이 가라앉히는 약물치료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현기증이나 청력 감소가 심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난청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토벤은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토벤을 바라보던 의사는 아직 절망할 단계는 아니라며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토벤은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었다.